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허니쌤입니다. 고등학교 2학년 모의고사에서 먼저 비문학 1회에서 이제 비문학 질문부터 먼저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문학은 뭐 간단히 언급하자면 독서의 지문이고요. 설명문과 논설문이 있는데 주로 설명문이 좀 많이 있습니다. 주로 설명문이 많이 있고 어디까지나 지문에 대한 이해가 높아야 문제를 쉽고 정확하게 풀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해를 높인다고 했을 때 우리가 지문의 정보를, 글쓴이가 의도한 정보를 100% 완벽하게 이해하는 것이냐? 그것은 아닙니다. 문제 풀 때 정도의 필요한 정보만인 건데 그것도 좀 눈에, 마음에 확 와닿지는 않지요. 그래서 적어도 여러분들이 문단별로 말하고자 하는 바, 즉 화제가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가 정도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번 수업은 내가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뭐 한다는 게 아니고 그냥 선생님이 학생의 시점에서, 즉 1인칭, 그러니까 전지적 학생 시점에서 좀 이제 혼잣말도 하면서 중얼중얼 해가면서 문제를 풀어간다는 생각으로 쌤이 얘기할 거니까 그럼 여러분이 한번 비교해 보세요. 어떻게 푸는 것이 괜찮은 것인가? 선생님은 이렇게 푼다. 물론 가르치는 사람 입장에서 아니라 내가 수험생이라고 가정을 하고 문제를 한번 풀어보는 과정을 보여드릴 테니까 여러분이 한번 감시 한번 따라해 봅시다. 시작하겠습니다. 문제를 먼저 보지는 않아요. 문제를 먼저 볼 필요는 없다. 물론 이제 문학 같은 경우에는 문제에서 보기가 있을 수는 있으나 보기를 먼저 보면 작품의 내용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지만 비문학은 그런 건 없습니다. 보기에서는 먼저 볼 필요 없고 문제를 먼저 볼 필요도 없고요. 바로 1문단 들어가겠습니다. 문단 번호는 쓰는 게 좋죠. 1문단 도움이 필요한 할머니를 마음속으로 읽는데 지금 여러분 수업해야 되니까 이제 말소리 읽을 테니까 그거 좀 감안해 주세요. 원래는 말로 읽는 거지? 눈으로 읽는 거지? 도움이 필요한 할머니를 외면하고 약속 시간에 지키는 것이 옳은가? 아니면 늦더라도 할머니를 돕는 것이 옳은가? 이렇게 대립하는 가치들 중 어떤 가치를 선택해야 하는가의 문제, 즉 도덕적 갈등 문제를 바라보는 다양한 관점이 있다. 요게 포인트구만. 도덕적 갈등 문제를 바라보는 다양한 관점이 있다. 다양한 거니까 최소한 뭐 2개 이상이 있을 수 있겠네. 첫 번째, 기억. 여기다 써놔야지. 도덕적 원칙주의자는 합리적인 이성을 통해 찾을 수 있는 선험적인 미리, 선험이라는 건 선천적인 것들, 원래부터 있는 도덕 법칙이 존재한다고 본다. 그리고 모든 인간은 이를 반드시 따라야 한다고 주장한다. 누구나 다 이런 법칙에 따라야 한다는 얘기겠지. 따라서 도덕적 원칙주의자는 갈등 상황이 생겼을 때 아무런 고민이 없겠네. 이대로 하면 되는 거니까. 주관적 욕구나 개인이 처한 상황을 고려하지 말고 원래 있는 법칙에 따라 행동하면 끝. 3문단 도덕적 원칙주의는 인간의 합리적 이성을 신뢰하고 이를 통해 윤리적으로 올바른 삶이란 무엇인가를 찾으려고 했다. 그런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하지만 장점이라면 단점이 되겠네. 어느 사회에서나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선험적 도덕 법칙이 존재한다면 도덕적 갈등은 나타나지 않거나 나타나더라도 쉽게 해결이 돼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점에서 원칙과는 다른 뭔가가 있는 거 아니야? 그래서 한계가 있다. 의의와 한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네요. 3문단 그런 점에서 이제 니은 다른 관점 얘기하겠네요. 도덕적 자유주의자는 도덕적 원칙주의자와 달리 선험적인 도덕 법칙이 존재하지 않는다. 차이점이 있네. 대신 개인들이 합의를 통해 만든 상위 원리를 바탕으로 갈등을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자신의 이익만을 생각하는 편협한 좁은 입장에서 벗어나서 객관적이고 공평한 지점에서 상위 원리를 만들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누구나 합의하면 만들 수 있지. 약속 정하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상위 원리를 통해 법과 같은 현실적인 규범이나 지침을 만들면 법 이런 거, 규범 이런 거 사람들이 이를 따름으로써 도덕적 갈등이 해결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도덕적 자유주의자는 공정한 형식적 절차, 이게 바로
법 이런 얘기지. 최우선을 삼는다. 5문단 도덕적 자유주의는 인간의 자율성을 보장하면서 자율성을 보장한다는 얘기는 뭐 약속을 하는 거니까 갈등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을 만들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하지만 누구나 동의할 수 있는 상위 원리를 만들어내는 것이 항상 가능한 것은 아니고 또한 합의를 통해 상위 원리를 만들었다고 하더라도 구체적인 규범과 지침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또 다른 갈등이 발생할 수 있지. 계속 싸운다는 거야. 어느 하나의 지침을 집어넣기 위해 이런 것을 6문단 하면 도덕적 다원주의자는 요거는 이제 디귿이라고 할 수 있겠지. 예를 들자면 세 번째니까 다원주의는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차원을 볼 수 있다는 거니까 해결 불가능한 도덕적 갈등이 있다. 도덕적 가치의 우선순위를 판단하는 통일된 지표를 마련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가 존재한다. 가령 자유나 평등처럼 가치가 본래 지닌 내재적 속성에 상충되어 자유를 지키려면 평등이 훼손되고 평등하려면 자유를 구속해야 된다는 뭐 그런 거지. 어느 하나를 추구하다 보면 다른 것이 상대적으로 덜 중시될 수밖에 없는 경우도 있으며 어떤 조건에서는 우선시되는 가치가 다른 조건에서는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 따라서 도덕적 자원주의자는 중재를 통해 타협점을 모색하는 방식을 제안한다. 중재가 이제 서로 양편에 가운데 서가지고 야 너 뭐해 야 서로 타협 이런 얘기니까 가령 정의라는 가치가 중요하더라도 특정 갈등 상황에서 배려라는 가치가 더 중요하다면 타협을 통해 그걸 선택할 수가 있다. 또한 타협하는 과정에서 기존의 도덕적 가치들 외에 새로운 가치를 생성할 수도 있다. 새로운 가치 생성. 도덕적 자원주의자는 도덕적 갈등 상황에서 어떤 가치가 옳고 그른지 판단하는 것보다 갈등 당사자 간의 인간관계가 훼손되지 않는 것을 중시한다. 갈등 당사자들이 서로 다른 도덕적 가치를 주장한다 하더라도 싸우지 말고 한 공동체 안에서 상호작용하면서 같이 살아야 되는 구성원으로 보기 때문이다. 8문단 도덕적 자원주의자는 도덕적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현실적인 지침을 제공하지 않아. 여기서는 이제 뭐 서로 간에 뭐 이제 협의를 타협점을 모색하는 거니까 비판이네. 하지만 비판은 뭐 단점이라 볼 수 있겠죠. 하지만 갈등 상황에서 따라야 할 단일 기준을 내세우지 않는다는 것은 상황에 따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풍부한 기지와 창조력 그때그때라서 원칙 좀 없는 거 아니냐 좀 혼란스럽다 라고도 비판받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걸 좋게 보면 상황에 따라 다르게 그때그때 최선의 해결책을 모색하는 거니까 괜찮지 않냐 이런 얘기 다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고도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도덕적 자원주의는 도덕적 갈등을 바라보는 근본적인 인식을 바꿔한다는 의의가 있다. 글을 읽었고 신법 문제를 풀어야지 내용 전개 방식의 글을 어떻게 풀어갔는가. 도덕적 갈등 문제에 대한 상반된 관점을 제시하고 절충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다양한 관점을 비교하면서 그 한계와 의의를 밝히고 있다. 관점을 유형별로 나누면서 그 분류 기준의 문제점을 설명하고 있다. 도덕적 갈등 문제에 대한 관점이 시대에 따라 달라지는 과정을 서술하고 새로운 관점을 나타낼 것을 전망하고 있다. 도덕적 갈등 문제에 대한 관점이 분화된 배경을 제시하고 관점들이 서로 섞이게 될 경우 나타나는 문제점을 서술하고 있다. 2번이죠. 다양한 관점 3개 나왔죠. 원칙주의자, 또 자유주의자, 그리고 다원주의자. 그래서 2문단은 그것들의 특징이고 3문단 한계의의, 한계와 의에 대해서 다 설명되었었죠. 밑줄도 그어주고요. 가장 적절하다. 관점들이 기억, 니은, 디귿 3개가 나왔다. 그래서 서로 상반된다. 서로 반대. 서로 반대는 아니야. 그냥 다르다 이것이지. 차이점은 아닌 거야. 절충이라는 건 서로 합쳐서 합치는 거거든. 너 이거 해? 너 저거 해? 서로 합쳐. 이런 거거든. 그런 거 없잖아. 유형별로 분류 기준이다. 어떤 기준은 아니야. 기준은 없어. 기준의 어떤 문제점 얘기하고 있는 건 아니죠. 시대 언급 안 됐고 분화도 안 됐고 또 섞였을 때의 문제점도 언급된 것이 전혀 없습니다. 2번 정확한 답입니다.
17번 기억과 니은에 대한 설명이다. 원칙주의자와 자유주의자의 설명이 적절하지 않은 것은이고, 기억은 보편적 속에는 도덕법칙이 있다. 맞는 설명이죠. 요거는 이제 찾아보면은 요거는 이거는 이제 이문단에서 근거 드리겠습니다. 이문단. 상위 원리를 통해 규범을 만들 수가 있다. 상위 원리를 통해 현실 규범을 만들 수 있다. 상위 원리, 규범. 이거는 니은이니까 3문단 여러분 가야 되겠죠? 3문단에 보니까 3문단의 세 번째 줄 보시면 합의를 통해 만든 상위 원리다. 갈등 해결해야 한다. 이런 생각 있으니까 또 현실적인 규범이다 라는 말은 찾을 수 있을까요? 거기 B 준수 위에 상위 원리를 통해 법과 같은 현실 규범이니까 요거는 이제 적절하죠. 적절합니다. 어디에서요? 3문단을 통해서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문단 어디에 있냐를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 비교하는 거 나오네요. 고난도 선택지. 답을 낸다면 3, 4, 5 중에 하나 되겠죠. 기억니은 쉽게 확인할 수 있으니까. 먼저 본다면 기억니 3, 4, 5부터 먼저 보는 것도 시간상 아낄 수 있을 것 같네요. 기억은 니은과 달리 도덕적 가치의 우선순위를 판단할 수 있다고 본다. 가치의 우선순위다. 기억 같은 경우는 원칙주의가 있으니까 우선순위라는 말이 어디 있을까요? 그러니까 2문단, 3문단을 봐야 되겠네요. 우선순위라는 말은 2문단, 3문단에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그죠? 그리고 또 니은에서도 우선순위라는 말은 없어요. 이런 것들은 이제 본문에 나와 있는 말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것은 1, 2번처럼 바로 쉽게 찾을 수는 없어요. 우리가 이런 것들을 어떻게 되냐면 추론을 해야 돼요. 기억은 원칙주의자니까 우선순위 때 가장 중요한 원칙이 있다. 그러니까 반드시 따라야 할 원칙이 있다라고 이제 설명할 수 있겠죠? 그런 것들을 이제 2, 3문단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다면 니은 같은 경우는 그런 거 없다 그랬으니까 니은 같은 경우는 3문단에 여러분 같이 보세요. 첫 번째 문장 보면 도덕적 자유주의자는 도덕적 원칙주의자와 달리 선언적인 도덕법칙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랬으니까 달리라는 설명은 어때요? 얼핏 보면 그렇게 괜찮다고 볼 수 있겠죠. 왜냐면 얼핏 보면 기억은 그런 게 있고 니은은 첫 번째 문장 보니까 원칙주의 달리 선언적인 도덕법칙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본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67번에 여러분의 함정이 있어요. 17번 여러분 잘 풀어보세요. 별표 2개 드리겠습니다. 이게 가치의 우선순위를 판단하는 거랑 가치의 우선순위가 있다라는 거랑 다를 수 있어요. 니은 같은 경우도 여러분 어떤 판단을 해야 돼. 왜냐면 갈등을 발생하는 거니까. 갈등을 발생할 때 해결하는데 기억 같은 경우는 가장 먼저 따라야 할 선언적 법칙이 있다라는 것이고 니은은 그런 건 없지만 우리끼리 만든 게 있어. 합의한 게 있어. 그러면 합의한 거를 가지고 가장 먼저 판단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달리가 아니라 둘 다구나. 이렇게 해서 3번 선택지는 얼핏 보면 맞다고 달리라고 판단할 수 있지만 아까 그 4분날의 첫 번째 문장만 보면 그런데 결국 자유주의자도 우선순위를 두고 해결하는 거잖아. 그런데 기억과 달리 선언적인 법칙이 아니라 구성원들끼리 합의한 법칙이라는 거지. 그 차를 여러분이 잘 봤다면 어땠을까 싶네요. 그래서 정답은 3번인데 좋은 문제였다. 4번 니은은 기억과 달리 선언적 도덕법칙을 인정하지 않는다. 요거는 이제 3번, 4번이 여러분이 고민이 되는 거였을 거야. 그러니까 4번을 보면 3번을 조금 더 여러분이 눈여겨볼 수 있지 않았을까 싶어. 이거는 확실하지. 아까 우리가 이거 가지고 판단한 거 아니겠어? 그 갈등 상황을 해결할 수 있다. 해결할 수 있어. 단 기억은 선언적인 법칙, 니은은 우리가 합의한 법칙이라는 했으니까. 좋습니다. 7번. 18번
가의 도덕적 다원주의자의 관점에서 보기를 설명하는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그랬습니다. 보기를 잘 분석해야 되겠죠? A는 친구 B에게 1,000만 원을 빌렸지만 형편이 어려워 B 돈을 갚지 못했다. 이에 B는 소송을 제기했다. 가, 판사 C는 A의 상황이 딱하다고 생각했으나 A가 법을 어긴 것은 잘못이라고 판단하여 A가 B에게 돈을 갚으라고 판결하였다. 한편 판사 C의 친구 D는 C에게서 1,000만 원을 빌렸지만 형편이 어려워 C에게 돈을 갚지 못하고 있다. 이에 판사 C는 소송을 제기할 것을 고민했으나 친구의 어려움을 배려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단념했다. 자기 친구한테는 소송을 안 했네. 다원주의자의 관점인 거니까 철저하게 가 단락이 6문단, 7문단에 나와 있는 걸 가지고 판단해야 될 것입니다. 가장 적절한 거니까 조심하셔야 되겠죠? 1번 보겠습니다. 가와 나에서 C가 올바른 가치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통일된 지표가 있어야 한다. 통일된 지표는 우리가 6문단 여러분 같이 볼게요. 6문단 세 번째 줄에 보면 통일된 지표를 마련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가 존재한다 했기 때문에 이거는 적절하지가 않습니다. 2번 가와 나에서 C가 서로 다르게 판단했죠. 조건에 따라 가치의 우선순위가 다를 수 있다. 다원주의자는 여러분 가치의 우선순위가 다르다라고 말했는데 그래서 어디에 있냐면 6문단에서 여러분들 확인할 수가 있겠네요. 6문단에서 이것이 맞다라는 근거. 조건이라는 말이 더 정확히 찾아볼까요? 조건이라는 단어가 6문단, 7문단, 8문단 있나 볼까요? 눈으로 크게 여러분들 스캔해 보세요. 6문단에 조건 이런 말이 있네요. 6문단의 마지막 그때 두 번째 줄 보면 어떤 조건에서는 우선시되는 가치가 다른 조건에서는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 조건에 따라 가치와 우선이 다르다라는 말을 6문단의 마지막 문장에서 그렇게 써놨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6문단에 있는 그 마지막 줄에 두 번째 줄의 그 문장과 선택지 이거의 문장은 결국 같은 얘기니까 적절하게 2번 가시고 3, 4번은 패스하는 게 좋겠죠? 그 다음 보겠습니다. 가에서 C가 우선시한 가치와 나에서 C가 우선시한 가치는 동일하다. 동일하다면 동일한 판단이 나왔겠죠? 근데 판단이 다르잖아. 가치가 동일하지 않습니다. 가에서는 원칙을 중시했고 나에서는 배려를 중시했겠네요. 인간관계가 중시했겠네요. 그러면 가에서 C는 통일된 지표에 따라 판단하였고 통일된 지표니까 어떤 법이 바로 통일된 지표겠지요? 이거는 괜찮네요. 나에서 C는 조건에 따라 판단하였다. 나에서 C는 조건에 따라 판단하였다. 그러면 이것도 여러분 별표 쳐보세요. 그럴듯한가? 통일된 지표를 여러분 쌤이 지금 법이라고 대충 얘기했잖아. 어쩌면 통일된 지표라고 보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법이라는 것은 누구나 다 만드는 통일된 하나의 기준이 되는 거니까. 그런데 이 다원주의자들이 말한 통일된 지표를 설명할 때는 6문단에 여러분 6문단에 여기를 보세요. 6문단에 한편 도덕적 다원주의자는 해결 불가능한 도덕적 갈등이 있다고 주장한다. 이 도덕적 가치의 우선순위를 판단하는 통일된 지표를 마련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존재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자연의 평등 이런 것들을 어떻게 법으로 해결할 수 있을까요? 법에 자유를 더 우선시한다 이렇게 한다면 과연 그게 갈등 해결의 기준이 될 수 있을까요? 그러니 여러분들 보시면 문제에서 좀 더 지문에 대한 어떤 이해가 부족하다면 다시 한번 지문에 대한 분석과 이해가 부족하면 4번 선택지에서 통일된 지표는 법이고 나에서는 법이 아니라 어떤 상황이니까 조건에 따라 판단한 거니까 맞는 거 아니야? 라고 판단할 수가 있는데 통일 지표에 따라 판단하는 게 어렵다 그랬죠. 즉 법이 통일된 지표가 아니라는 것은
유문단의 문맥적 의미로 판단해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럼 나에서 조건에 따라 판단하는 거 괜찮나요? 이거는 괜찮습니다. 그럼 5번 갈게요. 가에서는 두 가치 간의 내재적 속성이 상충되지만 속성이 상충된다라는 것, 내적 갈등이 있죠. 딱하지만 이거 한 거지 뭐 어쩔 수 없지. 상충되죠. 또 여기는 상충되지 않는다? 나에서 왜요? 고민했으나 반념했다잖아요. 상충되죠. 그래서 18번에 여러분들이 17번도 마찬가지지만 지문에 대한 이해가 잘 된 상태에서 선택지도, 그러니까 지문의 이해가 부족하면 선택지에서 헷갈리는 거예요. 자, 지문에 대한 이해가 시간이 많이 있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이해력을 높이기 위해서 문장 단위 독해력을 많이 높일 필요가 있겠다. 19번 보겠습니다.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에 대해 보인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윗글을 바탕으로 그랬습니다. 3점짜리고요. 보기 보겠습니다. 이웃에 살고 있는 갑과 을은 공공장소에 CCTV 설치를 확대해야 하는가를 두고 갈등하고 있다. 공공장소니까요. 갑은 CCTV가 없는 곳에 범죄를 당한 적이 있다. 개인의 경험이네요. 공공의 안전을 위한 가치를 위해 늘려야 된다. 을은 TV로 인해 개인적으로 누신다. 여기 있다. 같은 경험이네요. 사생활 보호, 프라이버시 때문에 늘리면 안 된다. 서로의 갈등이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고 어느 한쪽 편을 들기가 좀 어렵네요. 다 이유가 있으니까. 자, 원칙주의자 입장에서는 갈등을 해결하는데 갑이 범죄를 당한 적이 있다는 사실을 고려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겠군. 원칙주의자 입장에서는 원칙에 따라 하는 거예요. 그 원칙에 따라 하는 거니까 어떤 개인의 경험, 즉 여러분 이 문단에 이런 말이 있어요. 옆에 왼쪽에 여러분 이 문단 보세요. 문단번호 표시했죠? 따라했죠? 이 문단의 네 번째 줄 보면 이런 말이 있죠. 주관적 욕구, 괜히 처한 상황을 고려하지 말고라 그랬으니까 고려하면 안 된다라고 설명하는 거 괜찮죠? 적절합니다. 자유주의자 입장에서는요. 공정한 절차에 따른 합의에 의해 결정된다면 을은 그 결정을 따라야 한다. 그렇죠? 이게 서로 정한 약속인 거니까. 근데 그게 다 되는 건 아니다 그랬지. 안 될 수도 있다라고 했으니까 이게 좀 이제 한계점이 될 수 있다 그랬죠. 어쨌든 이거는 이제 사문단에서 확인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번 보겠습니다. 자유주의자 입장에서 CCTV로 인해 개인적으로 노출된 적이 있었던 을의 입장이 고려돼야 한다는 점에서 갑이 양보해야 한다. 이거는 갑이 양보할 수 있을까요? 자유주의자 입장에서 갑이 내가 왜? 아무런 이유 없이 내가 왜 양보해야 돼? 그럼 나는 뭐 내 경험은 아무것도 아닌가? 해서 이거는 이게 이제 자유주의에서 말하는 합의 우리가 사문단에서 개인들이 합의를 통해 맞는 상위 원리가인 겁니까? 합의를 통해 맞는 상위 원리인 거예요. 그런 상위 원리에 따라서 을은 오케이 갑은 너 양보해 이렇게 된 것입니까? 2번처럼 돼야지만이 을도 오케이 갑도 오케이 하지 않겠습니까? 3점짜리 문제 치고는 답이 쉽게 드러났다. 4번 다원주의자는 갑과 을이 설치 확대 문제를 이분법적으로 결정하기보다는 타협할 수 있는 지점이다. 타협이라는 말이 실문단에 나와 있지요. 5번 그래서 각 입장의 관점의 키워드를 지금 잡고 있는 중입니다. 5번 도덕적 다원주의자는 갑과 을이 CCTV 설치 확대 문제를 둘러싼 갈등으로 인해 서로의 관계가 나빠지지 않도록 요거 여러분 7문단에 거기 끝에서 네 번째 줄 보면 당사자 간의 인간관계가 훼손되지 않는 걸 중시한다라고 했으니까 7문단에 그 문장을 통해서 근거를 둘 수 있고 적절한 선택지가 되겠습니다. 3번이 왜 아닌 이유인지 여러분 확인할 수 있겠죠? 이유를 말할 수도 있겠죠? 그게 좋습니다. 20번의 어휘 문제는 따로 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해설 참고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질문 여기서 마쳤고요. 1회 모의고사 문제 풀이에서 이제 두 번째 비문학 지문은
다음 시간에 더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꼭 미리 예습하고 쌤과 수업을 통해 확인하고 문제를 보는 안목을 많이 기르시기 바랍니다. 수고했습니다.